해시태그 드라마 그의 여름 우리는 8부작 원고. 해시태그 1장 마이너스 귀향. 서울역에서 내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긴 윤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아스팔트 도로가 흙길로 바뀌고 높은 빌딩들이 낮은 지붕들로 변해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 윤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손에 들린 작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 실패한 결혼, 그리고 끝내 채우지 못한 마음의 빈자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녀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버스 정류장에 내린 윤희는 잠시 멈춰섰다. 공기는 습하고 바람은 느릿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여름 저녁이었다. 여전하네. 그녀가 작게 웃었다. 이곳의 시간은 정말 멈춰있는 것 같았다. 골목길을 걸으며 윤희는 하나씩 변한 것들을 확인했다. 문구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간판이 새로워졌고 철물점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골목의 냄새, 저녁 무렵의 고요함,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다.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있을까? 윤희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잊으려 애썼지만 이 길을 걸으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한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한 달을 머물 예정이었다. 서울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지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일단 한 달만. 그녀가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있고 낡은 시계가 뚝딱거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에서 그때의 여름 냄새가 났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여름이 그리웠나봐. 짐을 정리하며 윤희는 오래된 LP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정우와 함께 들었던 음악이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오래된 플레이어에 올려놓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노래를 들으니 정말 다 기억나네.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바닷가에서. 다음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포구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다. 20년 전 정우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했던 그 길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윤희는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돌아봤다. 한 남자가 조깁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우였다. 20년이 흘렀지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익숙했다. 윤희야?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네.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거든. 윤희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기억이란 게 참 간사하네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윤희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많이 변했네. 당신도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그 여름에 멈춰 있었어. 정우의 말에 윤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곳에 여름이 있었다. 미안해요. 윤희가 간신히 말했다. 둘은 다시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괴롭지 않았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차 한잔할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나눠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해시태그 3장 마이너스 찻집에서.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은 20년 전과 똑같았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 심지어 같은 메뉴판까지. 정우와 윤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차가 김을 피우며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잘 지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정우가 먼저 말했다. 그 질문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잘 지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아프다고 하면 또 그건 너무 늦은 말 같고. 정우는 윤희의 손을 바라봤다. 예전에 있던 반지가 없었다. 결혼했었구나. 들었어. 응.
근데 끝났어요. 작년에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이는? 정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워서 함께 있었던 거죠.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결혼 안 했어요? 윤희가 물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못했어. 내가 떠난 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든.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탓으로 들리잖아요. 내 탓이 맞아. 정우가 말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 사랑했으니까. 그의 말에 윤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요. 매일 당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돌아왔잖아. 찻집 주인이 조용히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년 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지? 정우가 말했다. 그때는 미래가 두려워서 울었는데 지금은 과거가 아파서 우네. 해시태그 사장 마이너스 그날의 진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옛날 자주 가던 폐교 운동장으로 향했다. 20년 전 학교가 폐교된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운동장은 여전히 넓고 평화로웠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서 둘은 나란히 앉았다. 그날 떠난 이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윤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2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엄마가 아팠어요. 윤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었어요. 말기였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다.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당신까지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같이 견뎌낼 수 있었잖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대학에 가야 했고 꿈이 있었잖아요.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정우가 말했다.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은지도. 정우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3년 동안 간병하면서 살았죠. 그 후에는 그냥 살았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여름 이후 난 매년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 정우가 말했다. 혹시나 내가 다시 올까봐. 바보 같지? 윤희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둘은 일어나지 않았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사진 속 추억. 며칠 후 정우는 윤희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사진사가 되셨네요. 윤희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마을의 풍경, 사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들이었다. 너를 잊기 위해서 시작했어. 정우가 말했다. 렌즈 너머로 세상을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윤희는 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모든 사진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때 윤희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20살의 윤희.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릴 수가 없었어. 정우가 말했다. 이걸 버리면 내가 널 정말 잊은 게 될 것 같아서. 윤희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다. 그땐 참 행복해 보이네요. 지금도 그때처럼 아름다워. 정우의 말에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윤희가 말했다. 당신과의 사랑도 함께할 시간도 영원하긴 했어. 정우가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의 말에 윤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새로운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바닷가 벤치의 모습들. 매년 그날이 되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어. 혹시 내가 나타날까봐.
바보. 윤희가 울며 웃었다. 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아니었어. 그냥 습관이었어. 너 없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 윤희는 작업실을 둘러봤다. 정우의 20년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20년 안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 고마워요. 윤희가 말했다. 잊지 않아줘서. 해시태그 6장 마이너스 비 오는 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윤희와 정우는 마을을 걷다가 비에 흠뻑 젖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다. 둘 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옛날 생각나네. 정우가 젖은 머리를 털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비 와서 여기서 피 피웠던 거. 윤희도 기억했다. 그때 당신이 교복 재킷을 벗어서 덮어줬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비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류장 안은 좁아서 둘이 앉기에는 가까웠다.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중년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왜 나한테 화 안 냈어요? 윤희가 갑자기 물었다. 화를 낼 만큼 널 미워해본 적이 없거든. 정우가 대답했다.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윤희는 고개를 떨궜다. 그 말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들으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 정우가 물었다. 거짓말하라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리웠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닐까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달라진 게 뭐가 중요해? 여전히 같은 마음인데.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아파도 같이 아프자. 정우가 말했다. 혼자 아프지 말고. 윤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무서워요. 윤희가 속삭였다. 또 헤어져야 할까봐. 이번엔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정우가 대답했다. 절대로. 그의 말에 윤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해시태그 7장 마이너스 마을 사람들. 다음날 윤희는 정우와 함께 마을을 둘러봤다. 20년 만에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반가워했다. 윤희야, 정말 많이 컸네. 서울에서 잘 살았다며?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그녀를 감쌌다. 마을 이장님은 윤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내 어머니 생각이 나는구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윤희도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이곳 곳곳에 남아있었다. 정우 씨와 다시 만났다며? 참 잘됐네. 마을 사람들은 둘의 재회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20년 전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떠나서 정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정우의 사진관 앞에서 윤희는 놀랐다. 작은 간판에 추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 사진관을 차렸어요? 5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 졸업사진도 찍어주고. 정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사진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가족 모임. 모든 순간들이 정우의 렌즈를 통해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행복해 보여요. 윤희가 말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점점 이게 내 일이 되더라고. 정우가 설명했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는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서. 윤희는 그의 변화가 놀라웠다. 20년 전에 정우는 막연히 큰 도시를 꿈꿨는데 지금은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나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희가 말했다. 서울에서는 늘 무언가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으면 돼. 나랑 함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정우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이곳의 평화로운 일상.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선물 같았다. 해시태그 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윤희가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원래는 한 달 후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아니, 원래 마음을 찾은 것 같았다.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정말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여기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윤희는 미소 지었다. 20년 전에 떠날 때보다는 확신이 서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지금은 선택이니까. 윤희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을 개조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정우가 물었다. 그의 여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윤희의 제안에 정우는 웃었다. 카페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20년 전 못다 한 데이트를 지금 하는 기분이었다. 함께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고르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던 윤희가 말했다.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요?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지금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20년을 돌아서 온 거네요. 윤희가 말했다. 길고 먼 길이었지만 결국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도요. 카페 개업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정우는 윤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줬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다. 20년 전에 만들어뒀어. 줄 기회가 없었는데. 윤희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 정우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이번엔 빼지 마. 개업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다. 그의 여름 카페는 첫날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윤희와 정우는 바쁘게 손님들을 맞았다. 행복한 분주함이었다.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둘만 남았을 때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여름 우리는 헤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함께하고 있어요. 정우는 그녀를 끌어